2022 지방직국어 모의고사 제7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지문 1번부터 보면요. 주민자치 원리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 맞습니다. 주민자치는 영미법계에서 발달이 되었고요. 단체자치의 경우는 대륙법계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은 맞고요. 이번에 보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법제적 요소다. 틀린 지문이 되겠는데요. 법제적 요소는 단체자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틀렸고요. 3번에 보면 단체자치에서는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 범위가 크다. 틀린 지문이 되겠는데요. 재량의 범위가 큰 것은 단체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단체자치는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가 아니고 행정적 통제가 주된 통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별표 3개를 부탁을 하고요. 반드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몇 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몇 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올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500, 300, 200이었는데요. 이것이 300, 200, 15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광역시와 도는 300명, 그 다음에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시군,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이 연대 서명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줄에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입니다. 이전에는 19세였는데 18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의 150 그리고 18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00, 200, 150입니다. 그리고 19세가 18세로 바뀌었고요. 한 가지 더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것은 이전에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이전에는 3년이 아니고 2년이었거든요. 그게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아시겠죠? 곧 이런 변경된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3번 자치법권 문제가 됩니다. 옳은 것은 지문 1번부터 보면 규칙하고 조례가 충돌할 때는 당연히 조례가 우선합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3번 질문은 맞고요. 4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에 단체장은 새로운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래에 시행되던 조례와 규칙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 새로운 규칙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자치재정권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채를 또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또 사용료 징수할 수 있다. 또는 수수료 징수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채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지방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자치단체 조합의 장, 지방채 발행할 수 있고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원을 위해서 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방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원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3번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에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외채를 발행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문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지방세 중 자치구세는 몇 개인가? 그 지방세의 그 구조를 보면은 도세가 있고요, 시군세가 있고, 또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고, 자치구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에서 자치구세가 나오니까 그 대비되는 게 특별시, 광역시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치구세는 두 가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보통세는 담배 소비세 등이 있고요.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세하고 자치구세에 있어서 자치구세는 두 가지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보통세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을 하면 좋지만 힘들다 그러면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등이 있다.
등 7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목적세 2가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세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다음에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 문제 들어봐서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면허세가 있죠. 그 다음에 재산세. 따라서 가하고 라. 답은 2번에 2개가 되겠습니다. 7번에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가부터 보면 지방의회 부의장 지방입니다. 나의 정무부지사 지방입니다. 나의 교육청 부교육감은 국가직공무원입니다. 라는 행정부지사 국가입니다. 마의 지방의회 의장 지방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와 라 2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번은 세외 수입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했는데요. 특정 소비자가 사용할 때 부가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이것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이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특별한 이익을 받을 때 그 받는 수익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 반대급부로 징수한다. 이것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다. 이렇게 되죠. 가는 사용료, 나는 분담금, 나는 수수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번 지문에 보면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부담금이라는 것과 분담금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법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그 부담금의 종류로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을 낼 때 소음 부담금이라든지 혹은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분담금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자,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전자정보에서 정부 3.0의 특징입니다. 맞지 않는 것은 1번에 보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의 실현 맞고요. 2번에 보면 프로세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정부 1.0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지 않고요. 3번에 정책의 적시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4번에 협업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민과 관의 협업 공간을 구축하는 게 그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3.0의 특징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정부 내에 칸막이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가 생산되겠죠. 그러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도 정부 3.0의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의 제공도 정부 3.0의 특징에 들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에 정부 3.0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2번이고 프로세스 혁신은 정부 1.0의 특징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민자 유치 방식인데요. 별표 하나 하시고, 여기서 그 BTO, BLT 뭐 이런 식으로 이 대문자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영어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BTO입니다. 여기에 B는 build, 세우, 건설하다 이런 뜻이고요. T라고 하는 것은 transfer, 그러니까 정부에게 그것을 기속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방법은 기부 체납입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서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그 사업 시행자, 오퍼레이트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BTO 보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면은 시설 소유권이 곧바로 정부에게 기부 체납 방식으로 기속이 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BTO 1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지문을 보면 BLT입니다. B는 build, 건설하다. L은 lease, 임대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LEASE. 그 다음에 T는 transfer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설을 건설한 후에 제3자한테 일정 기간 임대를 해줘요. 그 임대한 후에 정부에게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2번 질문 봅니다. BLT. 시설 건설 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한 후에 정부 부문에 기부 체납. 맞습니다. 2번 질문은 맞고요. 3번 봅니다. BOT입니다. 여기에 O는 own입니다. 소유하다라고 할 때 그 own입니다. 자, BOT, B는 build, 건설해서, own, 소유합니다. 이 소유는 바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transfer, 그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BOT,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죠. 오원이었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 부문의 소유권 이전. 맞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BOO입니다. 여기에 B는 build, 다음에 O는 own, 다음에 O는 operate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이 준공이 되면은 동시에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4번의 BOO, Build, Own, Operate입니다.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소유권 인정. 아니죠. 바로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이 틀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방직 국업 대비한 진도별 모의고사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